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그 모든 것을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행복만을 빌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안히 여생을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뜻한 보살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차가운 요양원 침대와 싸늘한 외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다는 비수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배신감? 절망감? 아니면 뼛속까지 사무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시니어 창이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 피어난 한 아버지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단면, 그리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실화 기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성철 씨의 사연입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자신은 구멍난 러닝 셔츠를 입고 허름한 집에서 살았지만 자식들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식들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저희가 성공하면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평생 저희 곁에서 편안하게 모실게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약속이 고단한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잔혹한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아버지의 존재는 점차 짐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던 자식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 한 통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죠. 그때마다 김성철 씨는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겠지. 내 자식들이 얼마나 착한데.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새벽,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넘겨준 그날, 그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버지 모시고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김성철 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재산명의 이전이 끝나자마자 자식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귀찮음, 그리고 빨리 짐을 덜어내고 싶다는 노골적인 욕망만이 번뜩였죠. 결국 김성철 씨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요양원 침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에게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한 비극이 또 있을까요? 김성철 씨가 요양원에 들어간 것은 그에게는 살아있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잠시만 계세요.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준비될 때까지만요. 라거나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해서 그래요. 라는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성철 씨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설마 자신을 고려장 지낼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끊임없이 되뇌었죠.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요양원 침대 옆을 지키는 것은 자식들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차가운 벽과 낯선 간병인들의 무표정한 얼굴뿐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자식들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기도 힘들어졌고 전화통화는 1분도 차이되지 않아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김성철 씨는
점점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듯한 공포가 그를 덮쳤죠. 요양원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은 그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뼈를 깎는 외로움과 싸우며 매일 밤 베개를 적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되었을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없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처음에는 자식들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향한 자책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했어. 내가 너무 쉽게 믿었어. 내 재산을 끝까지 쥐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해진 그의 모습은 한때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의 한 사회복지사가 김성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께서 재산을 가져가신 후에 연락이 뜸해지신 건가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는 김성철 씨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자신을 설득했고 어떻게 재산을 모두 가져갔으며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요양원에 홀로 남겨두었는지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응어리를 토해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전문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김성철 씨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 아니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죽을 날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도 거대한 복수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김성철 씨의 복수 설계도는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배신감과 절망,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빚어낸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김성철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재산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어르신께서 요양원에 입소한 후 자녀들의 부양 의무가 현저히 소홀해진 점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성철 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자식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과거의 모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의 서류, 요양원 입소 기록, 그리고 자식들과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심지어는 요양원 CCTV 기록까지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재산을 넘겨받은 직후부터 방문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연락이 두절되다시피 한 증거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김성철 씨는 자식들을 올가맬 법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엮어나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부양 의무 불이행과 부담부 증여 계약 위반에 있었습니다. 김성철 씨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 구두로 자신을 평생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를 증명할 서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구두 계약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정황과 자녀들의 행동을 종합해 볼 때 부양 의무가 전제된 부담부 증여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요양원 비용조차 제대로 내지 않아 연체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자식들은 재산은 받아갔지만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성철 씨는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자식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 계약 해제와
재산 반환 청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야? 그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노망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법원의 소장과 변호사의 정식 통보에 그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자식들은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미 상황은 김성철 씨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성철 씨는 법정에서 자식들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어떠해한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자식들의 구차한 변명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피눈물로 시작된 복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마침내 법정의 문이 열리고 김성철 씨의 복수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원고석에는 김성철 씨가, 피고석에는 그의 세 자녀가 앉아 있었죠. 한때는 사랑으로 묶여있던 가족이 이제는 서로를 날카롭게 겨누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녀들이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과 요양원 입소 시점, 급격히 줄어든 방문 기록, 연체된 요양원 비용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들의 부양 의무 불이행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김성철 씨는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든 노인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바랐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가끔 찾아와주는 정,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모든 것을 가져간 후 저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도, 이들을 자식이라고 부를 마음도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이미 수많은 밤을 새며 다 흘려버린 피눈물이었으니까요. 자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이 만천에 드러났다는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딸은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김성철 씨는 차가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라는 감정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재판은 김성철 씨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부양 의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탐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라는 존재를 잃게 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김성철 씨의 발걸음. 가벼웠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그는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과연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재산은 되찾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기댈 가족이 없습니다. 이 승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김성철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을 버렸던 자식들을 법의 이름으로 응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권선징각으로 끝낼 수 없는 우리에게 아주 씁쓸하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김성철 씨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 박살나는 모습을 보며 더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비단 김성철 씨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 빈곤, 현대판 고려장, 그리고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라는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효도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쉽게 말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은 얼마나 잔인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돈이 과연 가족 간의 천륜보다 더 중요할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재산이라는 계산기로만 두드려지는 세상이 된 걸까요? 어쩌면 김성철 씨의 복수는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마지막 참교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비극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모님께 어떤 자식입니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탐욕의 그림자에 갇혀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입니다. 신혜호 창은 오늘 이 비극적인 실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